풀직공예박물관은 자연 친화적 전통 공예인 풀과 짚을 이용한 공예 작품을 전시하고 연구하는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의 민속품이나 창작품 등 전시 작품을 통해 풀직 공예 작품의 전통적인 가치에 대해 공유하고 과거의 풀직 공예가 현재와 미래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이 풀직 공예를 접하며 그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 전시 일상의 해상은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지만 뒤돌아보면 소중했던 일상을 해상하는 전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지속되며 사람들은 평범했던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단조로우며 특별할 것 없던 일상에서 우리의 삶과 함께했던 것들의 빈자리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계절의 변화를 잘 실감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은 바깥의 활동과 여가를 줄이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가족, 친구들이랑 즐기던 벚꽃 구경, 해수욕장으로의 피서, 단풍나들이, 스키와 같은 계절별 여가 활동은 예전처럼 마음 편히 즐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우울감과 무기력감에 빠지는 코로나 블루 현상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일상에 변화를 주었던 사계를 소재로 한 일상의 해상 전시로 소중했던 일상을 되돌아보고 자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자 합니다. 전시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쓰인 민속품과 함께 조상들의 계절별 풍속이 나타난 사진을 함께 전시해 계절의 다채로운 분위기를 전시장에 더했습니다. 그러면 전시장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근한 기운이 돌기 시작하는 봄은 추운 겨울 내에 움츠려 있었던 생명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절이었습니다. 봄에는 한 해 농사의 전망을 미리 예측하기 위해 보릿뿌리를 뽑아 농사의 흉풍을 가렸고 오곡의 씨앗을 솥에 넣고 볶아서 맨 먼저 솥 밖으로 튀어나오는 곡식이 그의 풍작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세시 행사를 치르고 나면 파종 준비를 하고 3월에는 본격적으로 씨를 뿌렸습니다. 이때 씨앗은 씨앗 둥구미, 씨앗 망태, 씨오쟁이에 보관되었습니다. 또한 봄은 땅속에 숨쉬고 있던 생명의 싹이 움트기에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설레게 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여인들은 산과 들에 돋아난 파릇한 새싹과 나무를 캐러 집을 나섰고 소쿠리나 바구니에 가득 담아온 봄의 새싹들은 온 가족의 건강한 먹거리가 되었습니다. 봄은 날씨가 포근해지며 야외 활동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모자를 쓴 채 사각함이나 도시락을 가지고 봄 소풍을 떠났습니다. 또한 풀밭 위에 자리를 깔고 다 같이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조금 따뜻해졌다 싶으면 금세 무더운 날씨가 찾아와 봄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여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름은 늦봄부터 초여름에 걸쳐 모내기를 하고 봄에 파종한 작물을 수확하거나 가을 작물을 파종하는 데에 바쁜 시간을 보냅니다. 이와 함께 일꾼들의 세찬 나르는 일손도 부지래져 갔습니다. 이렇듯 여름에는 더운 날씨이지만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고 무더위를 피해 휴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냉장 시설이 귀했던 여름이지만 밥을 소쿠리에 담아서 매달아두면 하루 이틀 동안은 상하지 않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죽부인을 품에 안고 꿀잠을 청하기도 했으며 대나무나 왕골로 만든 낮잠 베개와 돗자리 등은 한여름의 더위와 장마철을 이겨내기 위한 지혜로운 생활용품이었습니다. 더위를 피해 잠시 쉬거나 낮잠을 잘 때는 부채가 필수였는데요. 옛날에는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라는 뜻으로 여름이 시작되는 단오에 아름다운 부채를 서로 나누며 더위를 이겨내려 노력했습니다. 옛 속담에 여름 생색은 부채요, 겨울 생색은 달력이다 라는 말이 이러한 풍습을 잘 나타냅니다. 부채는 8가지의 덕이 있다고 해서 팔덕선이라고도 불립니다. 팔덕선은 대나무나 부들로 만들어졌으며 용도가 다양할 뿐 아니라 구하기 쉬운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밖에 활동이 잦은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면
삼배나 모시적삼을 입어 더위를 식혔으며 아낙네들은 방 안에 놓아두었던 다듬이돌과 방망이를 마루로 꺼내 다듬이질을 했고 그 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습니다. 끝이 없을 것 같았던 무더위지만 날씨는 서서히 서늘해지기 시작하며 가을을 맞이합니다. 가을은 봄, 여름에 노력한 결실을 맺는 계절로 1년 중 가장 다채롭고 풍요롭지만 가을에는 부직갱이도 덤빈다. 가을판에는 대부인 마님도 남아신짝 들고 나선다는 속담처럼 본격적인 추수로 인해 바쁜 시간을 보냅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에서 곡식을 수확하면 멍석에 말린 곡물은 키질하여 건불을 걸러냈습니다. 수확 후에 볏짚은 잘 말려서 집가리를 해놓고 농한기에 둘러앉아 다음 해에 사용할 생활용품을 만들거나 짐승의 우리를 찢고 먹이로도 사용했습니다. 또한 갈대를 뽑아 빗자루를 매놓고 유용한 청소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수확해서 걸러낸 곡물로 술을 담그기도 했는데 이때 누룩틀과 용수는 담그는 데에 중요한 생활용품이었습니다. 누룩은 술을 빚을 때 쓰는 발효제인데 누룩을 만들기 위해 먼저 곡식을 갈아 반죽한 후 이것을 헝겊, 집, 플립 등에 싸서 누룩틀에 넣고 밟았습니다. 누룩은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의 문헌에 술에 대한 기록이 있어서 누룩이 그 이전부터 쓰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용수는 술 아래에 침투되어 있던 것들을 걸러 맑은 술이 고여있게 했습니다. 또한 수확한 곡식을 찐 다음 떡살을 찌으면 다양한 무늬의 떡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술과 떡은 추석에 차례상에 올려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을에는 부녀자들이 길쌈을 하며 승부를 가리며 놀았고 남자들은 자리를 짜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한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바쁜 가을이었지만 일하는 와중에 간망태로 무럭무럭 익은 주홍빛 감을 따서 먹으면 그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이렇듯 가을은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마음의 풍요로움도 넘쳤습니다. 겨울은 엄동설한의 추위를 견디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합니다. 초겨울에 담는 김장은 겨울의 반향식이라 하여 어느 지역, 어느 가정에서나 필수 행사였는데 이때 담근 김장김치는 겨울 내내 먹을 수 있도록 김치광을 만들어 보관했습니다. 겨울의 대표적인 절기 동지는 밤이 가장 길고 낮이 짧은 날로 팥죽을 쑤어 집안의 신에게 올린 후 장독 터줏가리나 대문에 뿌려서 액을 막았습니다. 눈이 많은 겨울엔 지프로 만든 설화를 신고 눈 속을 걸어 다녔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추운 날씨에 움츠러 있지 않고 제기차기나 팽이치기, 윷놀이와 같은 다양한 놀이를 하면서 동장군을 이겨냈습니다. 이때 하루에 구워나온 군밤은 출출함을 달래는 훌륭한 간식이 되었습니다. 또한 겨울에는 새해를 맞아 지신밟기, 쥐불놀이, 달집 태우기와 같은 행사가 많이 열렸는데 이때 울리는 징소리는 흥을 돋구었습니다. 설날에 어른들은 작은 망태기에 넣어둔 쌈짓돈을 챙겼고 아이들은 세뱃돈을 넣을 복주머니도 챙기며 설레었습니다. 이렇듯 겨울은 춥지만 따뜻한 추억이 가득한 계절이었습니다.